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밝은 세상 안과 대표원장 이종호입니다. 백내장은 한번 발생을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다시 맑아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진행 자체를 억제, 중지라도 시키려는 노력으로 안약을 쓰지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수술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금 좀 판단되고 있죠. 만약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백내장이 계속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단백질 형태가 과숙하게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게 염증성 변화로 일으켜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녹내장 발생, 기타 등등 많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죠. 그 전에 아주 적절하게 수술적 방법을 하는 게 현명하겠죠. 일단 백내장이 다양한 형태가 있죠. 그리고 한 개인의 그 안구의 질환의 요소도 다양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눈의 어떤 특징적인 조건, 그리고 백내장의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그분의 어떤 니드에 맞춰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정밀 검사와 안과 전문의 선생님의 그 진료는 아주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망막에 이제 여러 가지 질환 중에 하나를 환자분이 갖고 계신다. 뭐 당뇨병성 망막증이 있다든지, 뭐 고혈압성 아니면 황반변성, 더군다나 마찬가지로 뭐 녹내장 질환이 있거나 여러 가지 혼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이 있다든지 할 때는 정확한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점의 종밀을 요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보다는 아무래도 단초점 인공수정체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모든 판단 자체가 사전 정밀 검사의 최신 검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검사의 중요성이 더 백내장 사전 정밀 검사는 일단 안구에 질환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련되는 제방 검사가 있죠. 그건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백내장과 연관되는 검사는 이제 동공의 크기, 어떤 렌즈가 들어가야 정확한 초점을 맞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굴절률, 안흉장 길이. 어떤 물체를 본다는 것은 이 물체에 관련되는 빛이 각막을 통과하고 동공을 통과해서 사람의 눈에서 수중체가 있어요. 이 수중체를 정확하게 통과해서 망막에 초점이 맺혀서 이게 시신경을 타고 가서 뇌의 후두엽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 문제는 이 카메라 렌즈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수중체에 뿌옇게 이렇게 혼탁이 오면 빛이 통과를 못하죠. 통과를 못해서 안 보이는 게 백내장이죠. 근데 문제는 이 수중체가 하는 역할이 먼 것을 보거나 가까운 것을 볼 때마다 이해가 두꺼워지고 얇아지면서 초점을 매출주는 그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40년 정도 쓰고 나면 굳어서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결국 노안입니다. 노안이 오면서 백내장이 오는 그런 현상이 되죠. 왜? 나이가 50대 이후에 주로 생기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내장을 치료하고 그와 더불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시, 원시, 난시 더불어 이제 노안까지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난시 교정용, 심지어 다초점 인공수중체까지 삽입하는 수술로 요즘 백내장 수술이 발전, 진화되게 된 겁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우리가 보통 백내장 수술은 그 사람의 손, 매뉴얼과 초음파라는 기계를 통해서 백내장 유화 흡입술의 수술이 보편적이었거든요. 근데 대략 한 6, 7년 전부터 이 레이저라는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 정교한 백내장 수술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주 초단위의 짧은 시간에 엄청난 레이저가 주사되는 펜토 세컨 레이저가 백내장에 도입이 됐죠. 뭐 여러 가지 기계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기계 중에 카탈리스라는 기계가 이제 저희 병원이 국내에서 3번째로 도입이 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임상 경험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레이저에 의한 수술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요. 난시 교정 인공수중체가 삽입이 된다는 의미는 수술적 정확도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적용되는 수술로 진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한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개구부의 사이즈 내지 라운드한 형태의 밸런스 그리고 그
중심부의 센터링 등등이 레이저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0.001mm 오차도 없이 그냥 그대로 정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밀도를 가지고 이제 백내장을 수술하게 되는 이제 시대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됐죠. 꽤 오래 전의 세대에서는 단초점 인공수정체라고 하는데요. 그걸 주로 사용했어요. 멀리는 잘 보이는데 신문 서류 볼 때는 다들 이제 돋보기 끼면서 생활을 하셨죠. 근데 요즘은 이게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까지 이제 발전하게 됐어요. 안시교정용 인공수정체까지 발전했죠. 그래서 심지어 두 가지의 경우가 같이 결합된 난시 교정용 다초점 인공수정체라는 걸로 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수술 여과를 계속 이제 개선시키는 쪽으로 왔는데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의미는 뭐냐면 인공수정체 같이 딱딱한 형태의 여러 가지 재질로 되어 있는 곳에 과학적 기술을 통해서 멀리, 중간, 가까운 곳이 동일하게 다 초점이 잡히게끔 발전된 거죠. 멀리 보이고 가까이 보이는 곳에 둘 다의 초점이 잡히게 되는 이중 초점이 있는가 하면 중간까지 삼중 초점, 심지어 또 그 중간에 있는 사중 초점까지 잡히게끔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지금 현재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한다 하더라도 그 각각의 렌즈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선생님들은 이 눈에는 이 렌즈 공식과 이 렌즈가 조합이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한 오랜 경험적 데이터가 이제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서도 경험이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수술은 굉장히 정밀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레이저 장비, 초음파 장비 등을 잘 다루고 또 그런 수술적 술기가 능숙능란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수술을 해야 수술의 결과가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 안과에 있어서 수술, 그 중에서 특히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장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입니다. 현미경의 고해상력, 첨단 현미경이 있어야 될 것이고 최첨단 레이저, 초음파, 유화 흡수에 관련되는 그런 수술 장비들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시술 자체는 완벽하게 잘 끝날 것인데 사전 정밀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 정밀 검사 또한 최첨단 장비가 있어야 되죠. 이 장비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안과 전문의의 정확한 판단, 숙련된 수술 술기 이게 다 합치돼야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아주 일부 환자에서는 야간에 눈부신 빗번짐이 조금 더 예민하게 오시는 분, 처음에 다초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좀 적응되는데 시간이 사람에 따라서 좀 3개월 내지 6개월간 걸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신데 대부분 시간 지나면서 그 상황에 또 적응이 되고 해소되면서 생활을 잘하고 계시죠. 빛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밖에 못 지나가죠. 근데 동공이 크면 이렇게도 지나가고 이래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해지니까 눈비심, 빛번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전 정밀 검사 속에서 환자분께서는 수술 마치고 나서 눈부심, 빛번짐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체질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환자 또한 젊었을 때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눈부심, 빛번짐이 많았던 분이죠. 아무래도 수술 이후에는 예민하게 자기 시력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부심, 빛번짐을 좀 더 예민하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편안하게 또 지내시게 되죠. 백내장은 노인성 질환이죠, 보통. 백내장의 원인 인자를 첫 번째는 에이징 프로세스, 노화라고 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자외선이라고 하죠. 자외선이 표행적 변화를 만들게 하거든요. 자외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선글라스 같은 그런 지혜를 발휘한다든지. 또 세 번째 이제 우리 원인 인자는 당뇨병이나 뭐 퇴행성 질환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눈에 가능하면 피로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의 피로. 어두운 데서 서류를 1시간, 2시간씩 계속 본다든지 한 4, 50분 건업, 가까운 곳을 보거나 컴퓨터 일을 했으면
5분, 10분을 좀 쉬어줘야 되거든요. 네. 쉬어주면서 주로 먼 쪽을 봐야 되죠. 먼 쪽을 보게 되면 눈 안에 있는 모양체근이 쭉 스트레칭 하듯이 릴렉스를 해요. 네. 이렇게 해서 피로를 줄여주는 지혜를 갖는다든지. 네. 그리고 안근조증도 눈의 피로를 가중해요. 습도 조절을 잘하거나 네. 자기 스스로가 안근조증이 심할 때는 네. 인공 눈물을 좀 자주 쓰거나 에어컨 히터 바람이 눈에 바로 맞지 않게끔 네. 지혜롭게 환경을 좀 개선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연장선에서 보면 네. 백내장을 좀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지혜 중에 하나죠.